제1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9급 두 번째 시간이죠.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 25번까지 풀었고요. 이번 시간 이제 26번부터 들어갑니다. 26번 풀어볼게요. 자, 가 확산이 가져온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는 본래 그 금령이 지극히 엄한데 근래 소민들이 농사를 게을리하고 이익을 담아여 광작을 하며 광작이 나왔으니까 조선 후기 같아요. 그렇죠? 그 형세가 드러나 지금 여러 도에 두루 퍼져 있으니 금지하기 어렵다라고 돼 있고, 이른바 무엇이 리라는 것은 본보리를 갈아먹고 물을 모아 모내기를 하니라고 돼 있죠. 그 이양법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양법에 전국 확산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 그렇다면 여기에 조선 후기다라는 거죠. 광작이란 얘기도 나와 있고, 그렇죠?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기억번.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였다라는 건데 이것은 정답이죠. 그래서 이양법이 확산되면서 이제 벼와 보리의 이모작도 증대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광작, 아까 이제 그 위에 사료에서도 나왔듯이 광작, 그렇죠? 이것은 광장 얘기하는 거니까 조선 후기 맞다라는 거예요. 자, 니은번.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고려 시대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하시면 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경법의 일반화, 소를 이용해서 깊이가리하는 것. 잡초를 제거하고 노동력이 절감되었다라는 거죠. 기술이 발달했으니 조선 후기 리을번. 반농사 2년 3작에 윤자법이 도입됐다, 보급됐다라고 하니까 고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널리 시행되었다 혹은 보편화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와야 조선 후기가 되는 거죠. 2번이 정답이고 2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밑줄근 이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봐라. 이 학문은 인의를 내치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인데, 자, 심증리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천하에 이는 내 마음속에 있지 밖의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마음을 보존하기 기름이 힘쓰는 뿐 이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물에 오륜과 같이 중요한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인데 불교와 뭐가 다르냐라는 태계 이황의 내용이죠. 지금 보면 이 이황의 내용에서 그 심증리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심증리 뭡니까? 양명학이죠. 이 양명학이 불교하고 뭐가 틀리냐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별로 기분이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기억번. 4단 7정 논쟁을 통해서 심성론적 측면에서 발전하였다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이황과 기대승의 4단 7정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리학과 관련이 있지 양명학과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죠. 자, 니은번. 청에서 전해진 고증학과 서양 과학의 영향으로 발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실학입니다. 그렇죠? 실학. 그러니까 실학과 양명학은 틀린 것이죠. 어떤 수험생들은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틀려요. 그렇죠? 디귿번. 성혼의 사상을 계승한 소론 계열의 일부학자가 소론들이 연구했고요. 리을번. 주작이 교조화를 비판하면 지행합일의 실천성을 강조했으니 이것이 양명학이죠. 디귿번과 리을번이 정답이죠. 5번이 정답. 자, 28번 문제로 가볼까요? 28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의 모습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현상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옷차림은 시기를 찾는 거예요.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찌된 까닭인지 근래 이것이 문란해져서 상민, 천민들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을 마치 조정의 관리나 선비와 같이 한다. 자, 진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시전상이나 군역을 지는 상민들까지 서로 양반이라고 자기들끼리 부르고 있어요. 근래 아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양반을 대할 때 너, 나 할 거 없이 막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맘먹듯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선 후기 신문지의 동요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양반들의 특권이 지위가 땅에 떨어졌다. 1번 정부는 경제소를 설치해서 유양소를 통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선 전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유양소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경제소였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회가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로 점차 변화했다. 그렇죠? 그래서 양반이 지위가 그냥 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반들의 모임이었는데 이것이 그냥 이제는 뭐 그 부세, 그러니까 세금 부과할 때 자문 역할밖에 안 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했다. 세 번째, 상민층이 납속과 공변첩을 이용해서 신분상수를 꾀하였다. 그렇죠? 신분제의 붕괴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자, 네 번째,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이 강화되고, 그렇죠? 향리의 역할이 커졌다. 이것은 이 정조 이후에 수령의 절대권을 인정한 결과가 되니 조선 후기 상황도 맞습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일부 노비는 도망, 군공 등의 방법으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불법이죠. 불법적으로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 납속책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면천되기도 하고, 조선 후기 상황. 그런데 1번만 조선 전기 상황이다라는 거죠. 29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이 유행하던 시기에 문화 영상으로 오른 건 뭐냐? 왼쪽 건 까치호랑이고 오른쪽 거는 효자를 대 있는데 그림을 막 그려놨죠. 이게 뭡니까? 작자미상의 민화예요. 민화라는 것은 서민 문화죠. 백성들이 그냥 그린 그림이고 언제? 조선 후기에 유행하였다라는 조선 후기 서민 문화 내용이죠. 자, 1번. 악이 이 체계적인 군중 음악으로 발전한 것은 조선 세종 이후로 보셔야지요. 그래서 성종 때도 뭐 여러 가지 악학서가 나오고 조선 후기가 아니고 전기 상황이니까 틀렸고, 두 번째, 서해에서 조맹부의 송설체가 새로 도입되었으니 고려 후기에 원나라 조맹부 송설체, 그렇죠. 그래서 고려 후기 상황. 자, 세 번째, 서민의 감정을 표현하는 판소리와 그 탈춤이 유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판소리. 그래서 양반들 막 풍자하고, 그렇죠. 사회 비판하고. 네 번째, 청자의 백퇴에 불을 치는 분청사기가 유행했으니 언제? 15세기에 유행을 하였다라는 거. 조선 전기 상황. 다섯 번째, 신사임당, 헌안설원 등 여류 문인들의 활동이 활발한 것은 16세기. 이때 이제 활발하게 여류 작가들이 이제 나왔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30번으로 넘어갈게요. 30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조사 보고서인데 임술농민 봉기예요.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들의 봉기죠. 자, 임술년 2월 19일 진주에서 농민, 이것은 이제 벌써 끝나야 돼요. 그래서 진주에서 일어났다라는 건데 1862년에 임술 농민 봉기죠. 때는 철종 때 세도 정치 하에서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이제 못 살겠다라고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의창을 설치해서 빈민을 구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려 성종 이후에 조선을 계승했다. 자, 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술농민봉기 때문에 이때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정부의 대책은 뭐였어요?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는 것이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얘들아, 우리가 삼정의 물건을 시장할 테니까 조금 봉기를 가라앉히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실효성은 좀 덜했다. 1번, 의창을 설치해서 빈민을 구제했다. 의창은 빈민구제잖아요. 그렇죠? 환국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의창하면 성종, 고려 뭐 이런 건데 진작에 의창은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공물부과 기준을 토지 소유 결수로 바꾸었다. 광해군 때죠. 대동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구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뭐 선해청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균역법을 시행해서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였다. 영조 때 균역법이지요. 자,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전설 토지의 비옥도와 풍경에 따라서 차등 징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종 때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을 나타낸 거죠. 이건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하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실효성은 크진 않았다.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31번 문제로 갈게요. 자, 31번. 밑줄 그은 그 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요. 책입니다. 자, 수신사 편에 가지고 온 책자는 청나라 관리가 지은 건데 그 책을 보니 어떠냐라고 얘기하죠. 신이 그 책을 보니 여러 조항으로 분석하고 변론한 것이 우리의 상황에 부합됩니다. 자, 그가 논한 것을 자세히 살펴 러시아 방비를 하는 대책. 그러면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온 뭡니까? 황춘센의 조선 책략이 지금 이 주제가 되겠죠? 이 책입니다. 자, 조선 책략이 1880년대에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국내로 유입됐는데, 자, 위정척사 사상가들 상소운동을 전개하죠. 이만선의 영남만인소, 그렇죠. 홍자학의 만한 척사소. 그러면 한편으로 개화사상가들은 뭐라고 하죠?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결국에 이제 그 정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손을 들어줘서 체결된 것이 조미 수호통상조약. 자, 기억본 볼게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체결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 자, 니은번 보시면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리게 된 계기. 그래서 이만선의 영남만인소. 자, 디귿번. 조선과 미국을 수교하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으니, 그래서 요쪽은 이제 위정척사 사상이고 이쪽은 개화사상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고 있죠. 조미 수호통상조약. 리을번 보시면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라는데, 외양일체론은 언제입니까? 1870년대. 그렇죠? 그래서 개항을 반대하는 개항불가론이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니은 디귿번 정답이죠. 우리가 3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32번. 조약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32번. 자,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본과의 조약 체결과 세관 영역. 자,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요. 부상은 열렸고, 78년에 세금 징수했고, 83년에 무엇을 체결을 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조일통상장정이에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죠. 그래서 조일 무역규칙을 체결을 했어요. 그 조일 무역규칙을 개정을 합니다. 1883년에 개정을 하는데, 그 개정하면서 이름이 조일 통상정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세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일본과 체결한 것이고요. 최국 조항이 들어갑니다. 대신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관세 부과 협정 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방공령의 내용도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1번.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규정을 지었다라는 거죠. 관세. 그래서 이전까지는 관세가 무관세로 일관돼 있었는데, 이제 관세를 주고 대신 최혜국 대우를 받아갔다. 두 번째, 원산항과 인천항이 개항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은 강화도 조약이고, 자, 세 번째, 외구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겠죠. 1882년. 자, 네 번째 보시면 외국에 대한 조선의 관세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역시 조미 수호 통상조약. 다섯 번째, 일본 상인의 활동 범위를 개항장에서 심리로 제한을 두었다. 이것은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죠. 속약. 그리고 여기는 이제 최초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4번은. 그래서 안 돼요. 자, 그래서 32번에 1번이 정답. 우리가 33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편지를 보낸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외부 대신 민족묵 쉽게 오늘날 러시아에서 저령도에 석탄 창고를 지을 것을 청하는 것. 이게 뭐예요?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 탁지부 대신 조병호 씨께 서울에 한러은행을 세워서 하는데,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이 사실이라면 온 나라의 재물 권리를 다른 나라에게 넘기는 것이다. 지금 보면 러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위에 거는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하는 거 반대하는 것이고 그 아래 보면 한러은행을 폐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느 단체죠? 독립협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저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러은행도 폐쇄하게 된 것이 독립협회입니다. 그렇죠. 자, 1번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렇죠. 독립협회에서 중천관제를 반포하고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관선 25, 민선 25명을 뽑아서 5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거지요. 그렇죠. 의회를 만들어보자. 자, 두 번째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단체를 물어보니까 국채보상 기성회가 되겠죠. 세 번째 보시면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어떤 단체입니까? 보안회지요. 보안회는 1904년 보안회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고종의 강제퇴 반대운동을 주도했으니 대한자강회. 1906년 단체지요. 자, 공화정치의 국민주국가 수립을 만들려고 했었던 단체 신민회지요. 1907년 신민회. 그래서 1번이 정답 3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4번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1919년 민족운동 전방에 있어서 1919년이에요. 비약적 전개의 출발점이었다. 이 해에 민족의 각계각층이 최대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자, 전체가 참여했나봐요. 그 전체 운동의 1요소로서 여성들도 용감히 일어나 참석하였다. 가가 조선 인민 전부에게 많은 정치적 의식을 환기한 것은 물론이지만 조선 신진 여성은 정치적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이때를 최초로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뭐 여성만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1919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3월 1일 날 3.1 만세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의식 수준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한 것은 이 사회주의는 1920년대에 넘어오게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물밀듯이 넘어오죠. 그래서 60만 세 운동 정도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순종의 인산일을 기화로 삼았다. 60만 세 운동이죠.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이고 세 번째, 신간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국으로 확산됐으니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죠. 자, 네 번째 보시면요. 국외 무장 독립투쟁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또 되는 것이 3.1운동이죠. 그리고 조직화되고, 그렇죠? 조직화되고 무장 투쟁 쪽으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 3.1운동. 자, 34번에 이제 5번 광주에서 일어난 한일 간의 학생들의 충돌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주 광주 간 통학열차 안에서 폭행 사건이 연루가 된 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지요. 그래서 정답은 34번에 4번이 되죠. 우리 3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35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의병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의병이에요. 해외 동포에게 보내긴 경문 동포들이여, 우리는 야만적인 일본의 잔혹한 만행과 불법 행위를 전 세계에 호소해야 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모든 일본인들과 그들의 첩자, 그들의 동맹국가 야만적인 군대를 모조리 죽이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 아하, 무섭네요. 그렇죠? 그런데 광무 11년 9월 25일 대한관동 창의대장 이인영 나왔어요. 이인영 허위 광무 11년 계산해보면 1907년 나와요. 그렇죠? 정미의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인영이 정미의병 총대장으로서 13도 창의군을 조직하게 되고, 이 13도 창의군은 1908년 1월 달에 서울 진공작전을 기획하게 되죠. 1번 최익현이 태인에서 걸기하였다. 최익현 을사의병. 자, 두 번째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났다. 을미의병. 그렇죠? 그래서 을미의병, 을미기업과 을미사변. 그렇죠? 자, 세 번째 유생들이 조직한 독립의군부가 중심이 되었다. 독립의군부는요 1912년 단체죠. 임병찬. 그래서 고종의 밀명을 받고 복벽주의로, 그렇죠? 다시 복고
왕정복고를 이루자라는 내용의 단체였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국왕의 권고 조칙으로 대부분 해산되었다라는 것은 당시의 을미의병입니다. 그래서 아관 파천을 한 다음에 고종이 해산하는 게 어때? 라는 해산 권고 조칙, 그리고 단발령을 철회함과 동시에, 그쵸? 다섯 번째, 의병 부대가 연합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으니 이것이 정미의병 아니겠느냐? 그렇죠? 35번에 5번이 정답, 3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밑줄근 그는 밑줄근 의거가 일어났을 때 국내의 정세. 자, 지금 보시면 이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안중근 의사지요. 안중근 의사의 그 사진도 모른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를 죽인 것은 한국 독립정쟁의 한 부분이요.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전쟁 패배해서 포로가 된 것일 뿐이다 라는 거죠.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대한국 의군, 그러니까 대한제국 군인의 신분으로 참모 중장, 그러니까 이제 중장이면 3스타인가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3스타. 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행한 거다. 그러니 국제법상에 따라서 얘기를 해라 라는 거죠. 나는 전쟁 포로인 것이지 범죄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굽니까? 안중근 의사죠. 자, 안중근 의거는 1909년 하얼빈에서 누구? 초대 통감 이토를 처단하게 되지요. 자, 1번 들어갑니다. 국내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있었죠. 그래서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일제가 악법을 제정한 거죠. 자, 두 번째, 의열단이 식민지 기관 폭파 활동을 전개했다. 1920년대 의열단 활동이죠. 의열단.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의열단 언제 만들어요? 1919년. 그런데 활동은 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해요.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실시됐다. 1910년대지요. 회사령은 아직 없었다. 네 번째, 일본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 중국을 침략했다. 1932년. 차라리 1932년 상하이 사변. 그래서 상하이 전승 축하 공연 일본 놈들이 하는 거죠. 그때 누가? 윤봉길 의사가 가지요. 그렇죠? 윤봉길 의거와 관련된 내용. 5번.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외교와 내정을 간섭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예요? 이토 초대 통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감부 1906년부터 1910년까지인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통감부가 탄압하고 있었으니까 정답. 우리가 이제 37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37번. 다음 철도가 개통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지금 철도인데요. 최초의 철도래요. 부설권 특허는 미국이 가져갔는데 운행 구간은 노량진에서 제물포예요. 자, 이게 언제입니까? 경인선이죠. 인천, 서울. 그래서 경인선은 이제 미국이 가져갔으니까 1889년. 자, 그래서 경인선이 이제 개통되는 거, 전 구간 개통은 1900년인데, 아무튼 지금 이때 미국 때, 이때는 이제 일본 애들이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이때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이화학당에서 여학생들이 수업을 받았는데, 이화학당은 언제 만들어요? 1886년. 그래서, 스크랜턴에 의해서. 그러면 당시에 교육을 받고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겠네요? 그렇죠. 정답이네요? 자, 두 번째. 나운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이 개봉됐는데 1926년에 단성사에서 무성 영화로 개봉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한참 뒤니까 없었고. 세 번째. 천도기 소년회가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거행한 거는 1922년 5월 1일이지요. 어린이날.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있고. 자, 네 번째. 투어레가 민중의 각성을 요구하는 연극을 거행하였다. 투어레의 연극, 23년 투어레. 다섯 번째, 일장기가 삭제된 송기전 사진이 일간지에 게재되었다. 동아일보, 1936년 일본 놈들이 얘기하는 일장기 삭제.
그렇죠? 사건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일장기를 삭제해버렸지요. 그렇죠? 그리고 보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걸 가지고 폐간을 시켜버려요. 이 나쁜 놈들이네? 그러면서 누가 나쁜 놈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38번. 다음은 김구의 백범 일주 중의 내용인데요. 가라를 순서대로 한번 맞춰보자라는 거예요. 가번 보시면 오한시쯤 해서야 중국 사람들의 입으로 훈코우 공원에서 누가 폭탄을 던져서 1인이 많이 죽었다고 술렁술렁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훈코우 공원 의거죠. 1932년 윤봉길 의거입니다. 4번. 자, 임시정부가 종종 위험을 당하는 것은 튼튼한 배경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임시정부를 옹호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국국민당을 조직한다. 1935년 한국국민당입니다. 여기에 수장은 김구. 4번. 자, 나는 국무령으로 취임했으나 국무령은 이제 1925년에 임시정부의 국무령제가 만들어지는데요. 내각을 구성하기도 곤란한 것을 전제하면서 국무령제는 국무위원제로 고쳤어요. 그래서 국무위원제는 이제 다음 개헌이죠. 그래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적 지도 체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5년이 아니고 27년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 라번. 당시 전쟁으로 광복군 추진을 중국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우리는 미주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금액으로 한국 광복군 성립식을 거행했으니 1940년 어디에서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20년대 하나, 그리고 32, 3, 4번이 되죠. 다가 나라, 다가 나라 4번에 있지요.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39번 문제로 갈게요. 자, 3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의 결과를 찾는 거예요. 민주화운동을 보자. 한여일의 죽음을 헛되지 말게 해라 슬로건이 있네요. 그렇죠? 근처 대학 정문엔 이미 대학생들과 경찰들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호원철폐, 독재, 타도 구호 소리와 함께 대학생들이 던진 수많은 돌이 전투경찰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자, 호원철폐. 호원 1987년 4월 13일 정부는 호원 조치를 하죠. 4.13 호원 조치를 합니다. 자, 1월 달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4월 13일 절대 우리는 개헌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6월 10일 날 6월 항쟁이 전개가 되죠. 6월 10일. 자, 이렇게 되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6월 29일 6.29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았다. 우리가 헌법을 바꿀 테니까 진정 좀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부터 직선제로 변화하겠다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1번. 장면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공화국이지요. 이공화국은 1960년부터 1961년 군사 정부가 들어올 때 군사 쿠데타 그렇죠. 일어나기 전까지 이공화국. 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것이 정답이죠. 3번.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구성되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박정희 정부라고 하면 안 되고요. 군사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의 군부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초원법적 통치기구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래서 군사정변 직후에 바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여야 간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언제? 김대중 정부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됐는데 이것은 바로 이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1960년 4월 19일 있죠. 이때 이 4월 19일 날 혁명이 터져요. 그래서 4월 26일 날 그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후 언제까지입니까? 1960년 8월달까지. 그래서 이때 헌법을 개정을 해요. 그렇죠?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 2공학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 정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4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민속 명절을 물어보고 있어요. 40번 가해 세시풍속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가해 최충원이 나왔어요. 백정동 궁궐에서 그네놀이를 하고 사품위생 문무관에서 사흘 동안 잔치배가 풀어주었다. 그네 타기. 백원이 통역관 최훈에게 묻기를 가해 돌 던지는 놀이를 지금도 하냐? 하니 최훈이 말하기를 지금도 하는데 5월 4일, 5일 이틀 동안 반송정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요. 자, 첫 번째 거는 그네 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 거는 석전입니다. 석전은 말 그대로 돌 던지기예요. 그래서 마을에 개울가가 있으면요, 이 A마을, B마을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돌멩이를 하나씩 들어요. 그 다음에 돌을 막 서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을 막 던지고. 그래서 여기서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도망갔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와, 살벌하지요. 그렇죠? 살벌한데 지금 하면 아주 그냥 경찰 출동하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뭐 무식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민속 명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5월 4일 혹은 5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5월 4일, 5일 때 어떤 명절이 하나 있을까요? 5월 4일은 모르겠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아니고 뭡니까? 단오지요. 음력 단오입니다. 5월 5일. 그렇죠? 그럼 단오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수리치떡을 만들어 먹었다.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볼까요? 창포물을 삶은 불로 머리를 2번도 단오인데 틀린 거 찾는 거구나. 그렇죠? 3번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지져 먹었다. 이것은 삼진날입니다. 삼진날. 그래서 3월 3일. 자, 4번 보시면 장정들이 모여서 씨름. 씨름은 뭐 단오뿐만이 아니고 설날도 하고, 그렇죠? 단오, 뭐 한과위에도 다 씨름 즐기죠. 자, 5번 임금이 신하에게 부채를 하사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단오 부채라고 해가지고 그 단오 부채를 만들고 부채를 그 병조에서 부채를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하사하면 왕이 하사가 아니죠. 왕에게 하사하는 게 아니고 왕에게 진상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 왕이 그 부채를 가지고 나눠줘요, 신하들. 이것이 단오부채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단오날과 관련이 있는데 3번만 관련이 없다. 3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41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가에 들어갈 종교를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1909년 나철은 동지 오규호 등과 함께 단군 대왕 조신위를 모시고 단군 교포 명서, 그렇죠? 단군교 포명서를 공포함과 동시에 국조 단군을 숭상하는 종교를 창시했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단군교 대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창시해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나철 오기호. 언제? 1909년. 그렇죠? 그렇다면 대종교와 관련 있는 내용을 풀어보자. 1번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천도교계 신문이 만세보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중강단을 조직하고 무장항일 투쟁에 나섰으니 중강단은 1911년의 단체인데, 그렇죠? 대종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11년에 이 중광단은 확대 개편되죠. 1919년 북로 군정서군, 그래서 김좌진 장군, 그렇죠? 김좌진도 대종교 신자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새생활 운동을 전개했다. 원불교입니다. 자, 네 번째, 경향신문을 통해서 애국계몽 운동에 참여했다. 천주교. 경향신문, 천주교계. 다섯 번째, 신사참배 강요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벌였는데 기독교에서, 그렇죠?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31번에 2번이 정답. 우리가 42번으로 갈게요. 42번. 자, 힘드니까 여기에서 42번 하나 하고 다시 지울게요. 자, 다음 발언이 나온 시기를 연필에서 골라봐라. 이제 우리는 무기휴예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고, 이건 뭐예요? 미소공동위원회. 그렇죠? 통일정부를 고대하거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우리는
난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소련이 도망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에요. 정읍에서 발언을 한 거죠. 이거 언제 한 거죠? 미소공동위원회가, 그러니까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려서 미소공동회의를 개최하자라는 약속을 했고, 미소공동위원회를 또 열었죠. 그런데 1차에서 바로 깨져버렸어요. 서로 얘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다음에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이제 적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1946년 4월 달에 정읍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게 우리 내부에서 좌우합작 움직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찌 반쪽짜리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의 내용으로서 다번에 있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좌우합작 7원칙이죠? 그 사이니까. 그렇죠? 이때. 그러면 다가 들어가야겠죠? 다. 됐습니다. 우리가 4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이 정답. 자, 가에서 다 시기. 노동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자, 연도별 노동쟁이 발생 건수입니다. 자, 모르겠어요. 가번 보니까 모르겠는데 나번 보니까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런데 지금 뭐 노동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910년대에도 노동쟁이가 있었고 그건 가 상황이고 나 상황을 보니까 24년에서 1930년. 그렇죠? 이때는 일단 27년도 있고 24년 이때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아주 그냥 급변할 때죠. 여기 24년은 조선 노농총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노동연합과 농민연합이 합쳐져 있고 하나의 부서에 있었는데 1927년 가면 이것이 이제 분화되죠. 그래서 조선 농민 총동맹 그리고 조선 노동 총동맹 그래서 두 개로 분화가 되면서 더 활성화가 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나번 때가 제일 정신없을 때죠. 다번 보시면 1933년부터 38년까지다. 자, 그러면 제일 많았던 게 언제입니까? 나 시기죠. 왜 이 시기에 가장 많지요? 뭐가 들어가요? 사회주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격렬해지면서 커지게 되는 운동이었다. 그렇죠? 노동쟁이가 변하게 된다. 자, 기억번. 가번. 여기 있죠? 가번. 혁명적 노동조합의 형태로 전개됐다. 아니죠. 혁명적은 다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니은번.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결성되었다. 나번에 그렇죠. 전국단체가 있었으니까 맞고. 디귿번. 다번.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몇 년도에 일어나죠? 1929년에 일어난단 말이죠. 30년대로 났으니까 안 되죠. 나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리을번 보시면 나, 다.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나, 다. 그렇죠? 30년대도 사회주의가 들어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맞고. 니은과 리을번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노동쟁이 그리고 소작쟁이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1920년대, 20년대 후반 그리고 30년대. 그래서 이 20년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운동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유는 뭐다? 사회주의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30년대는 일본 놈들이 얘기하는 뭡니까? 비합법적인 투쟁이다라는 거죠. 44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운동이 진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 포스터 보니까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그렇죠?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전개된 분화로드 운동은 학생 조직과 연계돼서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뭡니까? 농촌계몽 운동이에요. 중에 지금 얘기하는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 그래서 민중 속으로 언제예요? 1931년부터예요. 그래서 1930년대 초 전반에 활동을 했던 농촌계몽 운동이다라는 거죠. 1번. 일제징병을 거부하는 조선 청년들. 자, 이것은 1930년대 후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경성제국대학 설립을 준비하는 관리 1920년대입니다. 그렇죠? 1924년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방해를 했던 것이 조선총독부. 세 번째, 공출로 노구를 쓸 학교에 가져가는 학생. 이거 언제예요? 이 1930년대 후반의 모습이죠. 네 번째 보시면 안창남의 고급 방문 비행을 환영하는 인파. 전국의 20년대죠. 정확하게 1922년. 그래서 동아일보가 후원을 했었다. 다섯 번째,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는 조선어학회 회원인데 조선어학회 회원 통일 맞춤법 표준안은 1933년에 그렇죠? 조선어학회는 1931년에 만들어서 통일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33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30년대 초반이 맞죠? 5번밖에 들어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5번이 정답.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렵죠. 30년 초냐 후냐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농민운동, 그 농촌계몽운동은 1930년대 전반 초반으로 푸시면 무리가 없어요. 자, 45번 봅니다. 지도에서 표시된 전투에서 활약한 독립군.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그렇죠?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인데 이것은 19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쌍성보 전투는 당시 혁신의회 산하에 있었던 한국 독립당에서 독립군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 그리고 당시에 중국 호로군이 연합을 해서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쌍성보 32년, 1933년 대전자령 전투입니다. 이름하여 1930년대 초반 뭡니까?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자, 1번 지청천의 지휘 아래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다. 한국 독립군입니다. 그래서 조선혁명군일 때는 양세봉, 그렇죠? 여기는 지금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거죠. 두 번째, 북로군정서의 주도 아래 여러 부대를 통합하였다. 이건 이제 대한독립군단의 내용이죠. 자유시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자, 조선 의용대 일부를 받아 군사력을 증강시켰으니 한국 광복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942년에 좌우 통합을 하지요. 네 번째, 총사령관 양세봉의 사망 후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다. 방금 잠깐 말씀드린 조선혁명군이죠. 그래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된다. 5번,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해서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였다. 한국 광복군 정도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 4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 가에 들어갈 대답으로 적절한 것. 저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신문. 일제 식민지배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통사를 내고 다시 20년 12월에 책을 내셨는데 책을 발간하게 된 동기를 얘기해달라. 일제 무단 탄압으로 한국 민족이 국혼, 한국 통사 혼사상 누굽니까? 박은식이죠. 박은식. 그래서 역사를 혼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가죠. 자, 1번. 우리 고대사를 주체적이고 웅장하게 그려내고 싶었다. 신채호 선생. 그래서 조선상고사. 이 내용이겠죠. 두 번째. 자, 문헌고증의 실증성을 바탕으로 한국사의 객관적이고 밝히려고 했었다. 실증사학. 손진태. 세 번째, 역사 발전의 보편적 법칙이 한국사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사적 율문론. 백남훈 선생. 그렇죠. 백남훈. 네 번째,
독립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한민족이 광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했으니 그것이 뭡니까?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자, 다섯 번째. 조선학 운동의 일환으로 실학에서 자주적인 근대 사상을 찾으려고 했다. 조선학 운동은요, 1934년에 그 여의당전서 간행을 계기로 이때 그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이 모여서 전개를 했던 것이 조선학 운동이지요. 46번의 박은식은 4번이 정답. 우리가 4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47번 들어갑니다. 47번. 다음 변화를 가져온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1945년에서 1960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60년으로 가니까 자장농이 늘어났고 소장농은 거의 줄어들었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혁 전후 농지 소유 형태별 농가 구성의 그래프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렇죠? 지금 보면 중간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왔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죠. 자, 농지개혁 법은 49년에 만들었는데 시행은 언제 합니까? 재정부적으로 1950년에 시행하게 되지요. 자, 이 농지개혁의 그 원칙은 뭡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은 땅이 있어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기업번 그러다 보니까 지주계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점차적으로 없어지게 되니까 기업번은 맞는 얘기고, 니은번 실시가 지연돼서 대상 토지가 감소했다. 당연하지요. 이것이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미리 알고 있었던 지주들은 헐값에 빨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 토지는 나중에 이제 보니까 하려고 봤더니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자, 리얼 디귿번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이 적용된 것은 북한이에요. 북한의 토지개혁. 리얼번 개인의 토지 상한 소유, 토지 소유 상한선을 5정보로 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토지 개혁이고, 우리는 상한선을 3정보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번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8번 문제로 갈게요. 48번 보시면 6.25 전쟁의 사건인데요.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순서 맞추기예요. 가번 한강 인도교 폭파. 안타깝죠. 그렇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진 다음에 부랴부랴 피난을 가게 되죠. 피난 가게 되면서 3일 만에 함락이 되는데, 그 함락을 좀 막기 위해서 6월 27일 날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게 됩니다. 그렇죠? 3개 철교와 1개 인도교를 폭파했다. 나번 중공군이 참전합니다. 약 30만 명이 참전을 하는데 1950년 10월 달에 하지요. 불법적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다번 인천 상륙작전, 전세가 역전됐을 때죠. 그래서 9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낙동강 전선을 9월 15일 날 계기로 반등해서 압록강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일사후퇴. 1951년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그렇죠? 그때 밀려서 1월 4일 날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순서 맞추기. 자, 이게 첫 번째지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네 번째고, 2번, 3번. 나라. 가다, 나라. 1번에 있죠? 1번이 정답. 49번입니다. 이게 순서 맞추기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막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춰놓고 틀린 다음에. 49번. 다음 정부 정책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경제상으로 옳은 것. 정부를 차지했죠? 정부는 땡땡년 때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실제 거래자 이름으로 하는 금융실명제를 했으니 1993년 금융실명제지요.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자, 1번 베트남 파병에 따른 특수로 경기가 활성화되었다. 베트남 파병은 1965년부터 하니까 당시는 이제 박정희 정부죠.
두 번째, 2차 석유 파동은 언제 있었습니까? 1978년 유신체제 박정희 정부였어요. 자, 세 번째, 300산업을 중심으로 재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언제요? 1950년, 그렇죠. 50년 전쟁이 끝났죠. 53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5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원조를 내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였다라는 거. 네 번째, 저유가 저달리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저 호황. 그렇죠. 언제입니까? 1980년대 중후반. 그래서 당시에 전두환 정부에서 호황기를 누렸다라는 거고. 다섯 번째,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으로 공식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었다. 1995년이고요. 당시는 김영삼 정부.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WTO 출범. 맞네요. 5번이 정답. 50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 때 이루어진 남북교류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반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 그래,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한번 얘기를 잘해보자 라는 거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지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그렇죠,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치고 선언한 것이죠. 1번, 경의성철도 연결 공사를 시작했다. 연결 합의는 2000년에 했으니까 당시엔 이제 김대중 정부였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남북 이상가족 최초 상봉이죠. 1985년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이 정도는 외워놓으셔야겠지요. 세 번째, 경수로 건설 사업을 착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공은 97년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97년. 그래서 당시는 김영삼 정부. 그래서 경수로 사업을 1995년에 시작은 하는데 착공은 97년으로 보시면 무리가 없어요. 아무튼 김영삼 정부. 네 번째, 남북 적십자 1차 예비회담이에요. 예비회담은 71년입니다. 박정희 정부예요. 다섯 번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단골 문제죠. 단골 문제.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래서 1번이 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고급을 풀어봤습니다. 자, 조금 이제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쉬운 건 쉬운 거고, 그렇죠? 우리가 기출문제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 기출문제는 언제 어디선가 변형이 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대로 또 나올 수도 있지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기출문제 풀이, 그리고 강의를 듣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몰랐다 그러면 아직 시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을 다시 들춰보시고 정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회차 20회차에서 뵙겠고요. 정리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시기를 기대할게요.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